안녕하세요. 돈 파는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오늘 이 방송은요, 다 큰 아드님이 있는 어머니들만 보세요. 왜냐하면요, 이런 질문들이 참 많습니다. 다 큰 아드님을 대신해서 어머니들이 재테크, 투자, 재정 상담을 해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이때 다 큰 아드님이라 하면 결혼한 아드님도 있고, 심지어 결혼하지 않은 다 큰 아드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에서는 다 큰 아드님들을 위한 투자 재테크 재정 상담을 어머니들이 대신 하면 왜 안 되는지, 그것이 다 큰 아드님들한테 얼마나 반대로 불리하고 위험한지 그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사례별로. 또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답할 땐 언제나 돈 파는 가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제발 다 큰 아드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요, 이런 상담을 듣다 보면 또 이런 의문도 들어요. 그런데 왜 아드님만 걱정하세요? 사실 따님에 대한, 다 큰 따님에 대한 걱정 때문에 투자 상담을 하고 하시는 어머니들은 정말 한 분도 못 만났어요. 우리들의 어머님들도 사실은 다 따님들이었을 텐데 왜 다 큰 아드님들만 걱정하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왕에 걱정하신다면 앞으로는 다 큰 따님들도 좀 걱정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가끔씩 가슴 아픈 상담도 있습니다. 예컨대 최근 상담이었습니다. 35살 정신지체 아들 참 힘들게 키웠고요. 그런데 지금도 걱정이죠. 홀로 서기를 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그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죽는 것이 가장 큰 걱정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런 상담을 받으면 저도 참 답답하죠. 달리 크게 도와드릴 내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상담보다, 가슴 아픈 상담보다 답답한 상담이 더 많습니다. 자, 이 답답한 상담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 큰 아드님들을 위한 어머니가 재테크, 투자, 재정 상담을 대신 하려고 하는 경우입니다. 몇 가지 케이스를 설명드리겠는데 이것이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지도 같이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32살이라고 합니다. 다 큰 아들. 아직 결혼 안 했습니다. 결혼할 생각도 안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산다라고 어머니가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펀드라도 조금 들어주어야 하겠다라고 상담을 해 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32살 다 큰 아드님을 두었다고 하면 어머니 나이가 60이 넘었습니다. 자, 60이 넘은 어머니가, 60 언저리에 있는 어머니가 평생 저축, 적금, 보험만 해 오셨을 어머니가 펀드 상담 제가 설명을 해 드린다고 해서 이해를 제대로 할 것이며 또 그것을 결과적으로는 아드님 명의로 가입해야 되는데 아드님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다 큰 경험이 다른데요. 경험이 다른 어머니가 다 큰 아드님을 위해서 펀드 투자 상품을 상담하겠다라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27살 다 큰 아들입니다. 이번에는 변변한 직장도 없다고 안타까워 하십니다. 그런데 변변한 직장도 없다고 안타까워 하시니까 소득이 없겠죠. 그런데 아들의 노후가 걱정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모 당신의 노후가 지금 힘들다. 그러니까 내가 노후가 힘든데 다 큰 아들의 노후도 이 상태로 계속하면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어머니의 벌이 소득 가지고 다 큰 아들의 직장도 없이 변변한 직장도 없다고 걱정하시는 그 아드님의 노후를 상담합니다. 그래서
연금보험 상담을 하십니다. 어떨까요, 여러분? 틀렸습니다.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연금보험, 보험회사 상품을 통한 연금보험은요, 최소 10년, 20년 이상입니다. 그죠? 즉, 지속성이 담보가 되어야 합니다. 10년, 20년 꾸준히 넣어야 하는데 어머니가 대신 가능할까요? 어머니가 연세가 점점 많아지고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또 자녀가 대신 넣어야 하는데 자기 거니까 자녀는 부모가 상담해서 가입시켜 놓은 것을 넣으려 할까요? 넣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나중에 큰 손해보고 해약할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에 가입하고 20년 이상 유지하는 비율 10명 중에 2명에 불과합니다. 자, 그러니까 27살 다 큰 아들이 변변한 직장도 없고 아무리 안타깝다 하더라도 그 아들을 위해서 내 소득으로 연금보험을 가입시켜 주겠다. 이것 어불성설이다. 세 번째 사례는 보면요. 25살 다 큰 아들입니다. 국민연금을 임의로 가입해 주었다고 합니다. 누가요? 어머니가. 왜 그랬습니까? 어머니 입장에서 보면 국민연금이 대단히 좋거든요. 정말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오래전부터 국민연금을 넣었더라면 좋았을 걸 하는 후회를 지금 어머니가 하는 겁니다. 똑같은 생각을 아들한테 하는 거죠. 그래서 아들이라도 지금부터 젊었을 때 국민연금을 넣어주는 게 낫겠다 해서 국민연금 임의가입, 즉 그 25살 아드님은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아닌데 임의로 가입을 시켰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국민연금 그 어머니한테는 대단히 좋은 상품이지만 지금 청년들한테는 앞으로 국민연금 고갈됩니다. 기금. 물론 고갈된다는 것이 제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의 납입과 지급받는 방식이 크게 달라집니다. 결과적으로 어머니가 국민연금 받는 것만큼 가성비가 크게 떨어집니다. 지금의 청년들한테는. 그런데 국민연금을 이미 가입했다?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저는 좋지 않다. 그래서 사례 3번. 자, 사례 네 번째 보겠습니다. 35살 다 큰 아들입니다. 35살 다 큰 아들을 위해서 5% 준다는 연금보험에 가입한다고 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연금보험이라는 것은 초장기 상품입니다. 지속성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누가 유지해야 합니까? 다 큰 아들이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유지해야 하는데 여기서 5%는 정말 보험회사들이 나쁩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그냥 5%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복리로 착각합니다. 근데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보험회사에서 요즘 적극적으로 마케팅하는 5% 준다는 연금보험은 복리가 아니라 달리이고 이것을 복리로 한 사람은 3.6%인데 대신에 20년 이상 꼼짝하지 않고 묶여 있어야 되고 중간에 해지도 못합니다. 또 나중에는 그것을 반드시 연금으로만 받아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20년, 30년 어마어마한 그 세월에 똑같은 조건, 예컨대 정말 해약하지도 않고 중간에 불입을 멈추지도 않고 매달 꼬박꼬박 20년 이상 돈을 넣을 수 있다면 똑같은 조건으로 넣을 수 있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식형 펀드에 그대로 대신 넣으면요. 똑같은 조건으로 넣으면 그 보험회사에서 달리 5%, 복리 3.6%로 준다는 그 돈보다 최소 2배 이상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상품을 선택할 것 같으면 똑같은 조건이라면 주식형 펀드 20년, 30년 꾸준히 할 수 있는 그 상품을 가입해야 하는 거죠. 또 주식형 펀드 같은 경우에는 보험 상품과 달리 만약에 부득이해서 이달에 돈을 넣지 못할 형편이 되면 안 넣으면 됩니다. 중간에 해약되는 것 없습니다. 해약으로 인한 손해 없습니다. 얼마나 유연합니까? 즉 앞으로 우리 다 큰 자녀들의 시대는 지금까지처럼 직업 안정성이 없습니다. 일자리도 사실은 변변치 못합니다. 냉정하게 시대가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년, 30년 장기 상품을 가입할 때는 정말 유연한 상품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또 5%는 복리가 아니라 달리입니다. 근데 대부분 이것을 달리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보험회사가 정말 나쁘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소비자들이 잘 분별하고 똑똑해야죠. 그래서 어쨌든 사례 네 번째, 35살 다 큰 아들에게 5% 준다는 연금보험 아주 좋은 상품이라고 생각해서 덜렁 가입한 경우. 자, 이제 다섯 번째 사례를 한번 볼까요? 이런 경우 많습니다. 다 큰 자녀가 직장을 다닙니다. 그런데 다 큰 자녀들이 안타깝게도 공부만 했고 취업 준비만 했으므로 경제 재테크 잘 모르는 다 큰 자녀들 아주 많습니다. 어머니가 그래서 월급 받으면 나한테 다 맡겨라. 내가 잘 불려줄게 라고 했죠. 그래서 맡겼습니다. 맡겼더니 펀드는 위험하다면서 안 하고 은행 적금 보험만 잔뜩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많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한 5가지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이 5가지 사례 가운데 최소한 하나 내지 2개 이상 나한테 해당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조용히 손들어 보십시오. 많죠? 자, 시대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나요? 더 오래 살죠. 더 오래 사니까 아무래도 계획이 더 철저해야 합니다. 또 아시다시피 금리는 쥐꼬리죠. 물론 금리는 조금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옛날의 고금리 시대는 없고 계속 저금리가 유지될 수밖에 없죠. 금리는 쥐꼬리니까 장기적인 재테크에서는 금리 기준이 아니라 금리 연동이 아니라 투자 상품, 주식형, 위험 주식형 상품을 기본으로 해야겠죠. 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길게 투자하면 주식형 상품 자체가 위험이 없는 무위험 자산이 됩니다. 10년 이상 가면요. 어쨌든 금리는 쥐꼬리이기 때문에 앞서 사례 네 번째에서 우리가 보았던 복리 3.6%, 달리 5% 이런 상품에 20년, 30년 가입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그런 상품요. 부모들이 자식들을 위해서 대신 가입해주면 결과적으로 자녀들이 나중에 다 그거 해약합니다. 왜냐하면 전혀 도움 안 되는 상품이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당연히 큰 손해가 따르는 거죠. 또 앞으로 직업은 어떻습니까? 과거처럼 안정적인 것이 아니라 매우 불안정하죠. 언제 그만둘지 잘릴지 모르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품을 장기적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그 장기적으로 하더라도 중간에 그만둘 수 있다. 그래도 불이익이 없는 상품 또는 설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더 오래 산다. 즉 아주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다. 시대는 바뀌었다. 즉 부모는 자신이 경험한 것만 압니다.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죠. 자신이 경험한 것만 압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세대와 지금 세대가 완전히 달라졌다. 즉 과거의 경험으로, 즉 과거 부모의 경험으로 지금 다 큰 자녀들의 미래를 준비하면 어떻습니까? 다 큰 자녀, 아드님의 미래는 부모님들 때문에 망할 수 있습니다. 그죠?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늦더라도, 즉, 다 큰 자녀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산다. 이런 생각이 들지라도,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우리들의 다 큰 자녀 없습니다. 그들도 치열하게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부모들한테 조금 더 당당한 아들이 될까, 딸이 될까, 그렇게 다 고민하며 삽니다. 다만 시대가 그들의 생각대로 잘 안 돌아갈 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다 큰 자녀들도 마음속에 참 고민들이 많죠. 그것을 좀 넉넉하게 기다려주면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 큰 자녀들의 재테크 투자 노후를 부모님들이 대신 하려고 하지 말고요. 늦더라도 아무래도 과거와 비교하면 안 되죠. 늦을 수밖에 없고 이미 늦어진 시대입니다.
그래서 늦더라도 스스로 깨닫고 또 스스로 알아보고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또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 큰 아들, 딸 걱정보다는요, 부모의 노후가 먼저 걱정하셔야 됩니다. 즉, 나의 노후, 우리들의 노후를 먼저 걱정하셔야 돼요. 뒤집어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다 커도 아직도 걱정 덩어리다 한다면 그런 자녀들이 부모의 노후를 챙겨주겠습니까? 안 챙겨줄 수도 있고 못 챙겨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들의 앞날도 답답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요, 부모의 빵빵한 노후 준비가 다 큰 아드님을 위한 겁니다. 즉, 정말 우리들의 다 큰 자녀가 걱정이라면 나의 노후를 빵빵하게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현실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다 큰 자녀는 실패가 많은 시대입니다. 실패가 많은 시대에서 내 집으로, 부모 집으로 다시 돌아올 수도 있죠. 결혼해서도. 그런데 집을 나갈 때는 혼자 나갔지만 집으로 다시 돌아올 때는 2명, 3명이 같이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빵빵한 노후 준비가 다 큰 아드님, 따님을 위한 것이다. 이 점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결론 어떻습니까? 다 큰 아들의 노후보다 어머님의 노후 준비를 점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말씀 꼭 드립니다. 그리고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다 큰 아드님만 걱정합니까? 다 큰 따님들도 함께 좀 걱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다 큰 아드님 또 따님을 어머님들이 대신해서 재테크 투자 또 재정 상담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이유와 구체적인 사례들을 함께 섞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습니까? 돈 파는 가게는 오늘도 조금이라도 유익한 정보 배달해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문의는요, 전화 02-5360-153 또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의 돈 파는 가게 머니 슈퍼마켓 1대1 채팅창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 성실히 답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